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오늘은 멋지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멋지다라는 말을 듣거나 혹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저는 독서 모임을 자주 참석을 하는데 독서 모임에 나가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저에게 정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나 두 집 살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멋있다, 멋지다. 일본에서는 이 표현을 여성에게도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 존경하는 여자들을 보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에게 그런 표현을 쓰나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쁜 여자들을 보면 여러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 남성분들. 남성분들은 바로 표정과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게 되죠. 바로 이렇게요. 우와, 오. 이것을 행동심리학적 용어로 껄떡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멋지다 혹은 멋있다. 이 말은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제 둘째 딸아이가 가정통신문을 들고 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가정통신문을 보면 부모 직업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딸아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택배기사와 우유배달, 정수기 AS기사, 신문배달, 멋진 일을 합니다. 두서가 없지만 이 글을 읽고 저는 좀 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제 직업이었지만 전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조숙하거나 철이 빨리 드는 모양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아빠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제 학창시절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어린 자녀들을 이혼한 여자가 혼자 키우기란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요. 새벽에는 야채 공판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하셨고 낮에는 생선 좌판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셨을 때는 춤 선생으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춤 선생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용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셨는데 무용가가 꿈이셨다고 하셨는데 그 꿈은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 사라졌죠. 근데 그 꿈을 이룬 곳은 바로 무허가 사교 댄스 교습소에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직업을 저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보면 저희 어머니 직업을 그냥 무직 혹은 주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도덕 선생님이 어머니로부터 춤을 배우셨거든요.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 것은 왜 하필 도덕 선생님이 춤을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덕 선생님의 별명이 한주먹이었거든요. 당시 학교마다 좀 심한 체벌이 있었습니다. 이 도덕 선생님은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주먹을 진 채로 그냥 쭉 지나가서 죽통,
볼을 때리는 방식으로 선언을 했죠. 볼을 그냥 때리는 그런 체벌을 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원펀치, 그래서 별명이 원펀치였는데 원펀치로 한번 볼을 맞으면 교무실까지 굴러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도덕 선생님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스텝을 배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학창시절 저는 어린 동생과 함께 어머니에게 스텝을 배우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을 때 나머지 수강생들을 제가 스텝을 연습시키곤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아주 도덕적으로 스텝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도덕 선생님의 7할 정도의 도로또, 탱고, 왈츠, 그 다음에 이런 스텝은 제 손에서, 제 발끝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할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렸던 그런 스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과 저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고, 눈빛만으로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3년 내내 도덕 과목에서는 남다른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머니의 직업을 단 한 번도 멋지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지던군요. 어머니에게 지금 어머니는 참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혹은 가족에게 멋지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만약 안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너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졌어. 당신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듯 멋지다라는 그 말로, 멋진 단어는 어떤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단어죠.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멋지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 중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정적인 단어는 거의 2배, 2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것은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많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운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방향 전환을 굉장히 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직진만 할 수 없는 법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본다는 것, 상대방의 멋진 점만을 보고 칭찬한다는 것, 이 모두는 서툰 운전과 유사합니다. 운전을 날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억수같이 퍼붓는 비 속에서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밤길을 달려도 평온하게 달릴 수가 있죠. 여유있게 한 손으로 운전하고 있는 자신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여유를 즐기게 되고 누군가는 영원히 운전 초보자로 머물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용하는 멋지다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별반 변화를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처럼 여유롭게 그리고 자신있게 바꾸어 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만의 긍정과 칭찬의 핸들을 잡고 멋진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